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지난번 리스크를 강조드렸었던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금양은 내년까지 아주 큰 폭락 혹은 상황에 따라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는 금양의 실제 리튬 관련 사업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밑에 하단에 설명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양에 대한 후속 영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또 강력한 단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의 시계는 점점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금양은 2024년부터 리튬 채굴 관련된 사업을 통해 연간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실적 수치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금양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금양에 물려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종목 투자에 대한 비중을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늘려나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정신을 차리셔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전반적인 위기가 퍼지는 지금 금양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배터리 업체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지만 자, 첫 번째 뭐였죠? 캐파가 곧 앞으로 이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 본 경험을 토대로 수율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캐파라는 건 곧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배터리 공장을 늘리고 증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조차도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차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양이 이 자본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인가요? 혹은 SK,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만큼의 지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데 배터리 관련 사업은 단번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간적인 부분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R&D에 투자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금양은 갑자기 자다 깨다 일어나서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선포만으로 과연 다른 배터리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선 엄청나게 큰 의문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엄청난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사실 손실을 좀 피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금양이 가지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 쪽에 2차 전지 공장을 직접적으로 설립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이때도 제가 코웃음을 쳤는데 이유는 뭐냐? 투자 금액이 무려 6,100억입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현재 자기 자본이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려 자기 자본 대비 500%에 달하는 금액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도 의문이긴 한데 앞으로 자본 조달을 어떻게 차일필 해나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고금리 시대입니다. 내년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의 대기업들조차도 삼성, SK, 현대조차도 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금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듣보잡 회사가 무려 5천억 이상을 지금 현재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다시피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별로 최소 700억 정도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중도금 내듯이 똑같아요, 아파트. 700억 정도의 분기별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4년에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리튬 사업이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공시입니다.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공시가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해요. 자, 차입 금액은 300억입니다. 300억. 그래서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약 24% 되는 단기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단기 차입금 증가가 무조건 뭐 악재다 호재다가 아니고요. 사실 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뭐 투자를 앞두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으로 정말 리튬 사업으로 영업이익률 40%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차입금 얼마든지 증가시켜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 차입금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3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은 단기 차입금으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부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이건 역시 뭡니까?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절대 저금리로 빌릴 수가 없는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빠르게 1년 내에 갚아야 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많은 자금들이 어디서 출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시가 또 같이 나왔는데 정정공시였어요. 정정공시. 9월 27일 날짜로 정정공시가 됐습니다. 자, 뭐냐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 뭐였어요? 2차 지분인수 주금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라는 공시로 지금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SM랩이라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의 지분 인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제 인수를 좀 하게 됐는데, 좀 관련해서 납입 금일 지금 850억 정도를 더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오늘까지 내기로 했었는데 미룹니다. 자, 10월 25일 날짜로 미뤄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25일 이내에 관련된 이 850억이라는 자금을 또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단기 차입금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주금 납입기일이 10월 2월 25일이지만 저는 추후에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돈이 850억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사주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자사주의 비중이 모두 지금 처분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디서든지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게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최소 내년까지는 한번 나올 것인데 정말 얼마나 큰 규모로 유상증자가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찍어내면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중을 굉장히 또 크게 늘려놓게 되면 여러분들 내년까지 엄청나게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 하다못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1%라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현금성 자산이 금양 2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은 209억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아시다시피 자사주 매각을 추후에 공시했기 때문에 1200억 정도를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총 14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몽골광산 지분 확보가 또 7월 8월 달에 또 나왔죠. 그래서 700억 정도를 모두 썼다라는 전제하에 아무것도 비용 처리를 안 했을 때 700억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건비도 주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주지 않고요, 여기에 따른 뭐 유지 비용 이런 거 다 계산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겨우 700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게다가 앞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집행돼야 될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현재 400억 정도? 아무리 많게 준다 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700억이 넘는 공장 비용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까지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1,600억을 기록하겠다고 누가 얘기했죠? 금양이 실제 공시를 띄워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옆에 나오는 대로 2024년, 2025년, 2026년 각각 영업이익 1,600억을 1,800억, 1,800억 정도를 기록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바 있어요. 물론 이 예상이 틀린다 하더라도 무슨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1,600억을 리튬 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다못해 절반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800억 정도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베스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정말 몽라라는 그 회사 자체의 지금 현실성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100번, 1000번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거, 주식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자,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기 시작했었던 때가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정말 재무 깡패들이 많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 막 영업이익률이 막 40%씩 나오고 50%씩 나오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한국에 상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들이 모두 사기꾼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뭐 관련해서 어떤 뭐 고급형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그런 고급형 어류를 우리가 잡아다가 계속 이제 팔고 있는데, 야, 영업이익률 엄청나다. 50%도 나고 60%도 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PER이 막 1배, 2배 이럽니다. 야, 여기는 엄청난 가치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만한 기업이구나. 역시나 중국이다. 중국의 성장성까지 그때 당시 엄청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펀드들이 막 올라가고 미래에셋이 막 급등하던 시기다 보니까 어때요?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공시 관련해서 너네 진짜 실체 있는 회사냐? 주가가 막 빠지고 이익은 낸다고 하는데 자꾸 현금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잠깐만. 그럼 너네 실체가 있는지 배 사진 한번 좀 까봐.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배 사진을 이렇게 깝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수백 채의 지금 선박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포토샵 기술이 완벽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똑같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란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배 번호만 포토샵 싹싹싹 지어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정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 누가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1호, 2호, 3호만 달라요. 자, 그래서 거짓 공시에 포토샵 조작까지 막 진행되는 것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원양자원의 엄청난 주가 폭락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고급형 어류라는 그 생선 좀 찍어봐. 창고에 있을 거 아니야. 너네 진짜 한번 나갔을 때 막 3개월씩 나가요. 아시겠지만 뭐 원양하려고 이제 3개월씩 나가는데 3개월 뒤에 돌아와요. 그럼 너네 창고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그랬더니 창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이것도 왼쪽 표는 1월 5일 날 찍었다고 하고 오른쪽 표는 1월 28일 날 찍었다고 하는데 각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죠. 자, 그 중국 원양자원의 끝은 어땠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중국 원양자원만 검색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금양이 원하는 6천억대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는 거 아예 전제를 깔아보죠. 자, 그러려면 이 모든 투자 자금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자, 대규모 유상증자, 즉 주주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증자, 자금을 여러분들에게 조달하는 방법. 자, 두 번째, 그리고 목라라는 회사에서 실제 리튬 광산 채굴을 토대로 정말 영업이익률 40%대의 회사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게 과연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목라라는 LLC 회사를 좀 조회를 좀 해봤더니 어떤 또 이제 정보 루트에 따르면 20억 정도를 대출해서 사업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20억 정도도 제대로 못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까지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체납됐대요. 문제가 많은 회사죠. 그죠? 대충 딱 들어도 겨우 20억 갖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었던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또 어떤 정보통에 의하면 광석을 채굴하는 그런 그 사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송 사업을 영위를 했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채굴 장비는 모두 예전에 이미 중국 쪽에 매각을 했었다라는 뉴스가 몽골 언론사에 지금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목라라는 회사 아무리 제가 구글링을 해본다 하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지금 그 회사를 약 800억 주고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과연 800억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600억이 넘는 회사, 최소한 3년간 영업이익 5천억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겨우 딸랑 800억에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추기 어려운 진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되고, 금양이라는 종목은 저 역시도 추후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좀 잡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올해부터 잡을지 내년부터 잡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최소 2,500, 600까지 올랐을 때 더 이상 금양이라는 회사가 점점 시간적인 시계열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내년도 1분기부터 바로바로 리튬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뉴스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면 상황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올해 말 정도, 그리고 늦으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또 상당히 좀 많이 잡고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가급적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간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만한 회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무조건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리스크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적 관찰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조차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위험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추후에도 금양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